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10월 21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좋은 밤 되셨나요? 오랜만에 그야말로 좋은 아침, 네, 굿모닝입니다. 굉장히 이제 어제 한국장 정말 굉장했죠. 아침에 약세로 출발하는 척 하지만 장세가 좋아지는 것까지는 우리 순달 패밀리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여지가 좋다, 분위기 좋다, 오히려 이럴 때는 대응하기 더 좋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야, 코스피가 플러스 1%까지 치솟았던 게 마이너스 1%까지 오전장에 빠져서 아주 그냥 손발이 다 오그라들 정도로 굉장히 공포스러웠습니다. 네, 근데 오후장에 다시금 이제 그 오전장을 밀어올리는데 들어왔던 외인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주요 자금들이 머무르고 있으면서 힌트를 주긴 했었지만, 그래도 다행히도 오후장에 멋지게 반등을 해주면서 어제 한국장 이쁘게 잘 마무리가 됐고요. 수급 상황에서는 특이점으로 외국인이 선물 포지션이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인데요. 아직은 순매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다시 포지션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완전한 낙관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화답을 해줬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장막판에 좀 많이 빠졌었어요. 빠지다가 마지막에 급등을 시키면서 마감이 돼서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혼조세가 섞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좀 이렇게 저렇게 무조건 낙관을 한 상황도 아니고 무조건 비관을 할 상황도 아니다라는 거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최근 이제 하락 구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오고 있었죠. 이렇게 쭉 내려가는 흐름에서 이제 박스권 하단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우리 예상대로 10월 달을 박스권으로 마무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박스권 하단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흐름 정도는 우리가 관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큰 시장 흐름이 맞다면 어느 정도는 당분간은 조금 기분 좋은 장세 흔들면서라도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런 장세를 기대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1% 이상 좀 강하게 밀어 올리는 장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 선물 순매수세가 5천억 이상으로 더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코스피에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찍힌다, 이런 흐름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스윙 포지션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하려고 보고 계신 종목이 계시다면 그런 경우에는 대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해외에 주요하게 우리가 참고해야 될 뉴스 몇 가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바꾸기의 황제 우리 트럼프 씨가 또 말을 바꿨죠. 펠로시 하원 의장의 제안보다 오히려 더 큰 부양책을 원한다. 그리고 모든 공화당원이 동의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부분이 지금 미국 부양책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하원 같은 경우는 펠로시 의장을 주도로 한 이제 민주당이 꽉 쥐고 있고요. 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원 의장을 비롯해서 전부 다 공화당원이 다수당이에요. 그래서 이 당파 싸움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또 말을 이렇게 시원하게, 얘는 이제 말을 하도 자주 바꾸니까 별로 부끄럽지도 않은 것 같고요. 시장의 반응도 그러려니 하나 봅니다. 자, 그래서 말을 바꿔서 아무튼 좋은 방향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어요. 어제 제가 오전장 미리 보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펠로시가 이제 그 하원에서 올린 이제 부양책 관련된 의결안을 시한을 뒀었죠. 20일까지로. 그래서 지금 한국 시간은 지금 10월 21일로 넘어왔지만 미국 시간으로는, 워싱턴 시간으로는 지금 10월 20일 오후 7시 25분 정도 되죠. 한국이랑 시간이 13시간이 나니까 지금 한국 시간은 오전 8시 25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아직 시간이 한 5시간, 4시간, 5시간 정도 남은 상황인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한국장 기준으로는 오늘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해서 오후장이 시작되기 전쯤 해서 이게 관련된 결과가 나오면 해외 선물장이 크게 요동을 칠 수 있겠고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구나, 요런 포인트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부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스윙 종목들에 대한 대응도 그때 이후로 오후장 막판까지는 좀 미뤄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이런 일정 같은 거 생각해서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밀립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굉장히 우세한 상황인데, 사실 이게
2016년도에 일했었어요. 예, 과거 대선에서도 일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이 사람이 여론조사 그리고 뭐 출구조사 이런 데서도 많이 앞섰었는데 이 친구들 지금 미국의 선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이랑 좀 다르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점에서 오는 부분의 오차로 인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아직까지도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신중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마지막 TV 토론 22일로 앞두고 있어서 이제 마지막 막판 승부수를 띄울 상황이 됐네요. 트럼프는 요즘 바이든을 급진좌파로 몰아붙이면서 욕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만 좌파 우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미국이랑 전생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트럼프는 바이든을 좌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미국의 이제 성장 동력을 깎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아무튼 이제 아직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구나. 큰 이벤트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백신 관련돼서 재밌는 뉴스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미국의 모더나 이슈입니다. 모더나 백신이 계속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11월쯤에 중간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CEO의 언급이다 보니까 무게가 있는 발언인데 이제 생각보다는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이제 좋은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들이 조금 재밌는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흐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예전에 부작용, 임상 중에 한 명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되면서 임상이 중단됐었다가 대부분의 국가는 다 재개가 됐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상 재개가 안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임상 시험이 곧 재개될 수 있다라는 이제 호재 뉴스 나오고 있네요. 뭐 굉장한 호재까지 보기는 힘들지만 아무튼 뭐 안정성 문제에서 임상이 중단될 이유는 크게 없었다라는 결론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결국은 어차피 다른 국가들은 다 재개를 했기 때문에 시간 문제였던 부분이었죠. 근데 아무튼 이제 투자자들의 좋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아무래도 전 세계 제약의 중심 미국 FDA, 미국 시약처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은 호재로 또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 투자자 심리가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국엔 정말 자랑스러운 회사가 많습니다. 어제 오전에 SK하이닉스가 거래 정지가 되어 있었어요. 장 시작할 때 이 뉴스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들 깜짝 놀라셨어요. SK하이닉스가 왜 거래 정지야? 소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유를 잘 모르니까 거래 정지되면 이제 상장 폐지되는 줄 알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너무 좋은 뉴스, 그리고 매출에 대한 큰 변동이라든가 사업 내용에 큰 변동이 있으면 거래 정지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어제 오전에 그렇게 출발을 했었죠. 근데 개파락으로 오히려 출발을 했다가 무자비하게 올렸다 또 무주하게 뺐다 올리는 굉장히 엄청난 등락을 겪었습니다. 자, 근데 주가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내용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네, SK하이닉스, 자, 일단은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의 반도체 2대장인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두 회사가 가장 집중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죠.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너무너무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중요한 거, 이제 한국에서 잘 하고 있는 두 가지를 골라보게 되면 디램이죠. 디램하고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죠. 네, 그래서 이거는 성격이 좀 달라요. 이제 디램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 메모리 저장 장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단어에서도 티가 나죠. 저장해 뒀다가 전원을 내리게 되면 저장해 놨던 내용이 싹 다 날아가요. 그게 디램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좀 다르게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끊더라도 저장이 되어 있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사용 방법이 다르죠. 흔히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PC에, 컴퓨터에 들어가는 장치만 봐도 우리가 램 꽂잖아요. 그게 결국 이제 D램 반도체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주력에서 저장하는 저장 장치가 아니고 중간에 정보들이 이제 스쳐가는 그런 이제 임시 저장 장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전원을 껐다 켰다 할 때마다 다 삭제가 되는 그런 이제 저장 장치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C 드라이버, D 드라이버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이제
주력 저장 장치는 결국은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원이 끊겨도 계속 저장이 된다라는 건 우리 하드디스크 혹은 요즘에 많이 쓰는 SSD 이런 게 전부 다 이쪽 영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기업용 SSD 분야에서는 사실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사업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수한 인텔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었고요. 그래서 이 인텔을 20조에 사들이면서 SK 하이닉스는 그 기업용 SSD 시장에서는 정말 이제 최선두권으로 올라섰고요. 일단 뭐 전체 점유율로 봤을 때는 플래시 메모리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 분야에서 전 세계 이제 2위로 우뚝 올라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자랑스럽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합쳤을 때 디램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은 70%에 육박을 하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 사업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더해지게 됐을 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더해지면 전 세계 50%의 점유율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이제 한국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이런 멋진 결단 앞으로 장기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더 집중을 해서 더 이 사업을 꽉 잡겠다라는 그런 이제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승부수에 맞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꼽아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찾으실 때 하나의 팁으로 알려드리자면 다들 다트 좀 많이 쓰실 거예요. 다트를 좀 많이 쓰실 텐데 이거를 그냥 공시만 보시는 용도로 많이 쓰시는데 사실 이게 어떤 종목이 어디에 엮여 있는지 찾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 통합 검색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낸드 플래시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의 주요 이슈였던 낸드 플래시 검색을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재라든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이렇게 다 바로 검색이 돼요. 그래서 공시 내용에 이 키워드가 들어간 종목들은 다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중요 관련 주들을 꼽는 겁니다. 그래서 다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주요 관련 종목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사랑하는 원방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때 설비 투자 관련해서 늘어나게 되면 굉장히 수혜를 본다 말씀드렸죠. 당연히 낸드 플래시뿐만 아니라 반도체 분야 확장이 될수록 굉장히 수혜를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백신 관련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사망자가 총 3명으로 늘어납니다. 갑자기 급격하게 사망자까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명이 나오기가 무섭게 2명째, 3명째까지 지금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당국에서는 계속 백신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죠. 원인을 못 찾았을 뿐이지 정황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이 독감 백신 접종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다는 거 위험합니다. 그죠? 아직 뭐 아무래도 밝혀진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좀 몸을 사려야 되겠죠. 정보 말만 믿고 그냥 주사를 맞기에는 이제 조금 위험하다라는 거 우리 수달 패밀리 분들은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 관심 종목들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 있는 주요 종목들 보시면 되고요. 확대를 해서 정확하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주요하게 봐야 될 종목은 대한과학부터 에이스테크까지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대한과학과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언급드렸던 백신 관련되어 있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독감 백신 관련해서 품질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초저온 냉동고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설비 기술이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할 때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독감 백신이 품질 문제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이 친구들은 조금 재밌는 파동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거기 연동해서 좀 움직이는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재밌게 오늘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행보에 따라서 SKC 원방테크 주요 종목으로 같이 꼽히는데 원방테크는 어차피 우리가 굉장히 좋은 가치주로 계속해서 장기 보유하고 있는 수달스닥의 가치투자 3대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직도 매수 유효 구간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재밌는 흐름, 장기적으로도 좋은 흐름 기대하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C 같은 경우에 지수 연동이 많이 되는 이제 반도체 소재 쪽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포인트구나, 지수 연동이 많이 되는구나, 어제 코스피 지수랑 너무 똑같이 생겼죠.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더나 관련해서 좋은 이슈가 생겼는데 계속해서 일봉상 바닥 구간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우리 중요 밴드 다 이탈해서 관망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 좋은 파동 만들어주죠. 이런 파동이 나오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 재미없다가 찐 상승 파동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에 좀 강한 파동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또 11월에 이슈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제 만들어 놨던 이 저점 구간을 최대 손절선으로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하려고 전략을 잡아보면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그 이외에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고 아스트라제네카 이슈가 붙어 있는 SK케미칼 재미있게 볼 수 있고요. 에이스테크는 지수가 반등할 때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리뷰 잡아드렸습니다. 리뷰 영상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전에 주요 종목들과 뉴스 모두 챙겨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